연대 인하가 적용되었는데 아직도 기름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피넷 기준으로 휘발유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23%나 올랐지만 가스값은 아직도 기름값의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러다 보니 LPG차로 눈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이런 와중에 LPG SUV계의 유아 독전 QM6가 2023년식으로 연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포티지 LPG도 같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QM6의 달라진 점과 스포티지 LPG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QM6의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QM6는 2022년 2월에 출고된 LPE 모델입니다. 23년식은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에르에서 1열 시트의 어깨, 사이드 볼스터, 그리고 엉덩이 부분과 도어 및 센터 콘솔 암레스트에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이 되고요. 핫스탱핑 라디에이터 그릴과 앞, 뒤 범퍼의 하단 스키드를 유광으로 적용해서 바로 이 프리미에르만의 차별성을 확실히 두었습니다. RE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오토 하이빔 등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에 묶여있던 옵션들이 기본화됐습니다. 트림 구성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본 트림격인 XE를 삭제하였고 대신 중급에서 하위 트림으로 내려온 LE 트림에서 스마트키, 레인 센서, 오토라이팅 헤드램프 등을 기본화시켰습니다. 지난번 연식 변경에서는 전자식 룸미러와 2열 원터치 폴딩 시트만 적용됐던 것에 비하면 이번 연식 변경은 구성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냐? QM6 2023년식은 나름의 대수술을 벌인 것 같습니다. 기본 트림이 LE급으로 격상되면서 전체적인 옵션 수준이 좋아졌는데요. 가격 인상은 최저 39만 원에서 최대 186만 원, 평균 121만 원이 올랐습니다. 구성면에서 나쁘진 않지만 투싼, 스포티지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정차 및 재출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 저는 이게 가장 아쉬운데요. 근데 LE는 39만 원이나 오르고 RE는 108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요건 79만 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트와 선택 불가였던 마사지 시트, 스마트 키가 기본화됐기 때문인데요. 요 정도까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LPG SUV 이야기인데요. QM6의 2021년도 성적은 약 37,700대로 동기간 중 32,600대인 스포티지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이거 웬일인가요? 물론 신형 스포티지는 2021년 7월에 출시되었고 판매량 집계도 7월 이후로만 된 거니까 QM6는 1년, 스포티지는 반년간의 성적인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판매량을 다시 보면 QM6가 13,900대, 스포티지는 26,800대로 역시나 스포티지가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QM6의 세부 판매량은 LPG가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즉, 스포티지 LPG가 출시되면서 23,700대 가량이었던 QM6만의 고유 영역인 LPG SUV 시장을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올해 계획된 스포티지 LPG의 생산량이 1,500대 수준인 걸 보면 당장 판세가 뒤집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LPG의 출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유가 시기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포티지 LPG의 가격 분석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먼저 스포티지 LPG의 스펙은 역시 K5 LPI에 들어갔던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포티지 LPG는 146마력에 19.5토크, 공인연비는 9.2kg고요. QM6 LPE는 140마력에 19.7토크, 공인연비는 8.9kg 정도입니다. 마력에서는 스포티지가 높고 토크에서는 QM6가 아주 살짝 높은데요. 물론 스포티지 LPG 시승을 해봐야 알겠지만 공개된 숫자만으로 예상을 해보면 일상 영역에서 이 0.2 토크 정도는 일반인 입장에서 체감 구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공차 중량도 스포티지가 40kg 정도 가볍기 때문에 이 0.2 토크 차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으로는 이 스포티지 LPG가 QM6 LPG보다 미세한 차이겠지만 가속감은 조금 더 경쾌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QM6는 재원상으로는 산타페, 소렌토와 같이 중형 SUV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투싼과 같이 준중형 SUV로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아니, 이렇게 급이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없을까요? QM6는 중형에서 가장 작고 스포티지는 준중형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접점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QM6가 유럽에서는 C 세그먼트죠.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크기 면에선 두 차량을 동급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은요. 일단 트림 구성면에선 두 차량의 성향 차이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스포티지는 디테일하고 QM6는 심플해요. 스포티지 트림이 6개인 반면에 QM6는 2023에서 아예 하나를 더 줄여버렸습니다. 스포티지는 선택의 다양성을, QM6는 선택의 단순함을 노렸다는 건데요. 두 차량의 이런 차이는 각각의 주 구매 연령층을 분석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스포티지는 20, 30대에서, QM6는 40, 50대에서의 구매율이 높은데요. 즉, 나만의 세밀한 세팅을 중요시하는 젊은 층에서는 스포티지가, 선택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원하는 중장년층에서는 QM6가 강세를 보이니까 각자의 주요 구매층에게 어필될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저렴한 거냐? 각각의 인기 조합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QM6의 인기 조합은 RE 시그니처에 S링크 8.7인치 내비, 프레임리스 룸미러, 파워 테일 기트를 선택해서 3,327만 원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LPG는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 시그니처 트림의 선택 옵션으로는 스타일, 프리미엄,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총 3,380만 원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을 LPG에 대입해보면 동일하게 시그니처 트림의 스타일, 프리미엄, 모니터링 팩까지 해서 3,499만 원이 됩니다. 인기 조합 간의 차이에선 QM6가 172만 원 저렴하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QM6 LPE의 인기 조합을 스포티지 LPG에 대입해보면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2.3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를 더해서 3,174만 원입니다. 동일한 옵션을 스포티지에서는 153만 원이나 저렴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 구성에서 오는 차이점도 은근히 있는데요. 1열 통풍 시트의 경우 스포티지는 중하급인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이고 QM6는 중급인 RE 시그니처부터 기본입니다. 두 트림 간의 차이는 443만 원이지만 중하와 중급의 차이인 만큼 그 외의 옵션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 QM6의 마사지 시트는 조금 탐이 나네요. 아, 정말 박빙입니다. 개인 취향이 강한 디자인을 빼고 스펙, 재원, 가격, 구성 이렇게 4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숫자상으로는 두 차 모두 독인 객인입니다. 그럼 연비와 유지면에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스포티지와 QM6는 동일하게 도넛형 연료 탱크를 쓰지만 용량이 다릅니다. 스포티지는 80리터, QM6는 75리터인데요. LPG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연료 탱크의 80%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득은 스포티지 64리터, QM6는 60리터입니다. 오피넷 기준 LPG 1리터당 1,099원인 가스를 가득 충전했을 때의 스포티지는 73,300원 정도 나오고 QM6는 65,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회 가득 충전 시 주행거리는 스포티지는 588km, QM6는 534km입니다. 두 차량의 연비는 0.3k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주행거리에서 54km의 차이가 나는 만큼 장거리 주행 시 확실하게 체감될 것 같습니다. 0.3km의 연비 차이는 연간 주행거리 15,000km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63,770원의 차이가 납니다. 10년을 타도 60만 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요. 대신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QM6는 16년 출시, 스포티지는 21년 출시, 줄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만큼 스포티지보다 먼저 출시된 QM6의 사고 누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등급은 QM6가 조금 불리한 상태이고요. 이걸 개인보험 보험 요율에 적용해보면 33세 남성 기준으로 약 27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보험 등급이 높은 스포티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차는 언제 나오냐?
자, 어떻게 보면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QM6는 7월 1일 기사 기준 3개월 내에 인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토레스가 6개월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정말 빠른 편인데요. 스포티지 LPG 경우 공식 카페에 올라온 개출포 기준 올해 생산 계획은 1,520대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걸 7월부터 12월 6개월로 나누면 월에 250대 정도인데요. 스포티지의 평균 출고 대기 기간은 15개월입니다. 이렇다 보니 QM6의 출고 대기 3개월이 경쟁력 있게 느껴지는데요. 요즘 여기저기 대기 걸어두고 먼저 나오는 차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마지막으로 확장해서 스포티지와 QM6는 급간의 접점에 있는 차들입니다. 연료 타입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위아래로 침투하기 쉽지만 그만큼 경쟁차들도 많다는 뜻인데요. 크기로만 봤을 때 현재 같은 선상에 있는 차들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나마 토레스 정도는 돼야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급을 떠나서 크기로만 봤을 때에는 QM6, 스포티지, 투싼을 묶고 소렌토와의 사이는 토레스가 채워주는 형국입니다. 대신 3,327만 원의 QM6 인기조합을 기준으로 경쟁차들의 견적을 짜보면 차이가 생겨납니다. 요즘 가장 핫하면서도 크기도 더 큰 토레스는 QM6보다 약 207만 원이나 저렴한데요. 스포티지가 QM6의 LPG 영역까지 침범한 마당에 뭔가 뾰족한 수를 쓰지 않는 이상 QM6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결국 QM6는 급으로선 중형이고 소렌토보단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출고 대기가 타 모델들에 비해 짧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QM6는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QM6는 2016년에 출시된 후 6년 동안 2번의 페이스리프트가 있었고요. 드디어 내년에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셜은 아니지만 얼마 전 유럽 시장에서 출시된 르노 오스트랄의 7인승 버전이 QM6의 풀체인지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대세입니다. 만약에 오스트랄이 QM6의 후속이 된다면 파격적인 유럽형 디자인을 국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 오스트랄이 유럽 시장에서는 스포티지와 경쟁하는 C 세그먼트, 즉 준준형입니다. 여기에 3열을 추가해서 전장을 늘리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스포티지, 투싼급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차라리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동화 같은 파워트레인의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LPG 영역의 기습을 반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QM6 풀체인지 소식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오늘의 주제는 LPG SUV인 만큼 가스차의 친환경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의 종류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전기차와 수소차, 2종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3종이 바로 이 LPG차인데요. 친환경 3종의 경우 공항주차장 2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1일 1회차 투 3시간에 한해서 80% 할인, 남산 1호, 3호 터널 통행료 50% 할인, 환경 개선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할인이 엄청 많은데요. 관련 지역에 대한 활용이 높으신 분들에겐 이러한 지원 혜택의 유무도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QM6 LPG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오늘은 정숙도와 가속력, 그리고 2열 승차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스차는 뭐다? 가스로 간다. 연료를 기화해서 태우니까 액화해서 태우는 기름차보다 더 조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몰아보니까 가솔린 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QM6 LPG는 가솔린과 같은 4기통의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료 방식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동 소음도 QM6 2.0 GDE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4개를 색칠할게요. QM6 LPE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8.9km 정도이고요. 실연비는 10km 정도 나옵니다. 이 가솔린 차와 비교를 했을 때 리터당 3.1km 정도 이게 낮지만 가스값이 절반이니까 유류비는 좀 더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풀악셀 타임입니다. 가스차는 힘이 약하다? 이러한 선입견이 생긴 이유는 LPG 가스 자체가 휘발유보다 낼 수 있는 연량이 낮습니다.
특히 구형 LPG 차들은 액화가스를 기화시켜서 엔진에서 연소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고 자체 연량도 낮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출력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이 최근에 나오는 LPI 차들은 액화가스를 기화시키지 않고 바로 엔진에 공급해서 에너지 손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스차들은 힘이 괜찮다 라는 평이 많은 거예요. 르노의 LPE 표기는 현기의 LPI 표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QM6 LPE에는 에코모드 이외에 다른 드라이브 모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에코모드를 끄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이야! 오! 엔진음이 엄청 와일드했습니다. RPM 무슨 일이야? 이게 부밍음도 엄청 커지는데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뭔가 빠르진 않는? 그냥 컴포트한 수준입니다. 뭐 잘 나가긴 하는데 이 한 방의 힘이 살짝 부족하네요. QM6 LP는 140마력의 19.7토크입니다.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마력은 4, 토크는 0.7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체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CVT 미션이 부드럽고 확실히 연그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힘 배분이 괜찮은 편이지만 확실히 이 고속 한계치는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시 밟아봐도 이렇게 순간 가속력에서는 가스차가 살짝 맥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규정 속도 내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수준이에요. 안전운전하면 되죠.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QM6는 패밀리카로도 많이 쓰는 만큼 2열 거주성과 승차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열 시승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공간 면에서는 신형 투싼, 스포티지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여기 레그룸이 살짝 협소한 느낌이 납니다. 그 이유는 투싼 스포티지보다 QM6는 휠 베이스가 약 50mm 정도 짧기 때문인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앉았을 때 좁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널널해요. 그리고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LE 시그니처 트림의 2열 옵션으로는 에어벤트, 충전 단자, 그리고 암레스트까지 있습니다. 암레스트에 열선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무난한 편인 것 같고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되게 푹신푹신하고 편안합니다. 확실히 뒷자리에서는 중형 SUV다운 면모가 느껴지는데요. 이 정도면은 2열에 앉았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지턱을 조금 빠르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빠르게 넘으니까 약간 좀 색채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럽차 특유의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충격 감쇄는 또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범주 안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르노차 하면은 떠오르는 거 바로 토션빔이죠. 근데 QM6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가 흔들리는 것도 덜하고요. 확실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투싼 스포티지하고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QM6 LP를 시승했습니다. QM6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산소 센서, 뒷좌석 등받이 열선, 운전석 햇빛 가리개, 에어백 경고 문구 같은 자잘한 리콜들이 있었고요. 에어백은 6개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주관 KM캡 충돌 테스트에선 89.6점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드디어 홍씨의 선택! QM6 LPG!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안 살 거예요. 선택권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스포티지 LPG를 아직 타보지는 못했으니까 결정보다는 보류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새로 나온 스포티지냐 아니면은 안정화된 QM6냐,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QM6에 한 표를 더 주자면 짧은 대기기간 그리고 곧 있을 풀체인지로 바로 가신다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저렴한 거는 스포티지죠.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